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 시스템에 내재한 리스크 요인을 담은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늘어나는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로 인해 금융 불균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담겼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냈던 1조 원대 소송에서 엘리엇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수천억 원대 국민 혈세 투입은 물론 한국 증시의 위상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를 사칭해 아르바이트를 제한하는 신종 피싱이 등장했습니다. 팀원 공식 업체라고 속이며 접근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사례를 단독 보도합니다. KT가 로봇 물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2025년까지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 시스템에 내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담은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위태로운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민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융 안정 중장기 전망까지 어두워지고 있다. 한은이 오늘 내놓은 금융안정 보고서의 핵심적 문구입니다. 한은은 4월 이후 다시 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심각성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4월 이후 부동산 시장 부진이 완화돼 주택 관련 가계대출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금융 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전 금융권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3월 말 기준 신규 연체차주와 신규 연체잔액 중 취약차주가 무려 각각 58.8%와 82.8%를 차지하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차주와 비은행기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현재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 연체율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주요 위험 뇌관으로 꼽히는 것은 꾸준히 불어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50.9% 폭증했습니다. 늘어난 대출 규모만큼 대출 비중을 보면 주로 취약차주, 비은행권, 대면 서비스 업종 위주로 늘어나 대출의 질 또한 저하됐다고 한은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영업자 대출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출 비중이 73.2%라는 것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자영업자 잠재 부실이 현재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 1분기 말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이미 3개 분기 만에 4.3%포인트나 올라 1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중장기 금융 불균형 상황을 담은 금융 취약성 지수가 올 1분기 다시 상승 전환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본 확충 및 당국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카드사들의 리볼빙 카드론 연체율이 올 1분기 2%대로 급증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고 앞으로 금리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의 경고등이 켜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1분기 리볼빙과 카드론 연체율이 처음으로 2%대를 돌파했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연체율은 2.38%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0.5%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는 각각 연체율이 2.96%와 2.85%로
거의 3%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론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1.79%에서 2.13%로 증가했습니다. 연체 규모도 늘었습니다. 리볼빙 연체액 총합은 1,500억 원으로 2년 전 대비 50% 커졌고 카드론 연체액도 2022년 말부터 급격히 증가해 2023년 1분기 7,60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카드론 금리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집계 결과 7개 전업카드사의 5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2%입니다. 조달금리가 안정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3, 4월 이후 다시 14%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등 타 업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으로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인 여신 전문 금융회사채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대 후반에 머물렀던 여전체 금리가 4%대에 올라선 이후 지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카드사들의 조달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계부채 부실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까지 나오면서 카드사들은 건전성 관리 방안을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냈던 1조 원대 소송이 5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국제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는 69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이 수천억 원대 국민혈세 투입은 물론 한국 증시의 위상과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외에서 청구서가 날라들고 있습니다. 엘리엇에게 우리 정부가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 1,300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7% 수준으로 정부는 1조 원대 배상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국민열세 투입은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8월 2,925억 원 배상 판정으로 끝난 론스타 사태에 이어 또 일부 패소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압박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져 합병은 통과됐고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은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배를 불린 것 아니냐는 비판 속 구상권 청구 논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한국 증시의 위상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판정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시장의 공정경제를 방해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공표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국제소송이 5건이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7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해외에서 날아드는 청구서에 한국 증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날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회계감사에 대한 회계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3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의 실무자들이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발표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 속 회계감사에서도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챗GPT 등 AI 기술을 회계감사에 도입하면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승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수석위원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기업 활동에 연관된 의사결정을 돕는 프로세스를 지원한다며 회계 재무 관련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축적해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를 사칭해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신종 피싱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루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익명의 메신저가 팀원 웹사이트 제공업체라며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합니다.
이들이 제시한 링크를 따라가 보니 티몬 로고와 함께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 운영진에 따르면 일부 제품들 주문을 받아 가상 계좌를 통해 구매를 완료할 경우 구매율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수수료가 적립됩니다. 40개 주문 건수를 달성하면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제시한 주문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상 계좌의 잔액을 최소 10에서 20만 원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사비를 들여 업체가 제시한 개인 계좌에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 번호와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수상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피싱으로 의심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이며 티몬의 공식 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상황을 인지한 티몬 측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티몬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를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칭의 수법과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엔 주로 금융사나 경제매체 등을 사칭한 피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이커머스 브랜드를 악용한 사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쓱닷컴은 사칭 사이트 주의를 공지했고 롯데온도 상호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회사 정보를 도용한 사칭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KT가 로봇, 물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2025년까지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 케어 서비스 AI 푸드태그. 음식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이 식단을 기록하고 영양 성분을 분석합니다. KT가 오늘 AI 사업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로봇, AI 케어, AI 교육 사업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KT는 클라우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인프라 고도화와 AI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해 약 7조 원을 투자합니다. AI 분야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까지 5년간 기술, 인프라,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7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통해 디지털 물류, AI 케어 등 글로벌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사업은 배송 체계와 로봇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 중심의 사업으로 확장합니다. 특히 연내 AI 로봇 제품군을 현재 서빙 로봇, 실내 배송 로봇뿐 아니라 실외 배송, 농업용 배송 로봇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AI 케어 분야에선 식이관리 서비스인 AI 푸드태그의 인식 종류를 2,000종까지 확대하고 베트남 의료법인 KT 헬스케어 비나를 통해 더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AI 교육은 교수 설계 자동화, AI 추천 맞춤형 자료 제작, 학습 진단 자동 분석 등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에듀테크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앞으로 초거대 AI 기술인 믿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라우드 등 고효율 경제성을 갖춘 AI 풀스택 기반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EV9은 기아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풀한 주행 능력에 넉넉한 내부 공간이 눈길을 끄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니 넓은 시야각에 탁 트인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묵직하지만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아가 지난 3월 공개한 대형 전동화 SUV EV9. EV9은 기아 최초로 시동 버튼이 통합된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됐습니다. 시동, 주행, 주차 등에서 간편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전비를 향상해 1회 충전에 501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80% 수준에서 시작한 배터리 용량은 약 200km를 주행한 후에도 넉넉히 남아 있었습니다. EV9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실내 공간. eGMP의 장점 중 하나인 플랫 플로어는 탁 트인 개방감과 우수한 거주성을 제공합니다. 2열과 3열을 평평하게 접을 수 있어 차박 등 레저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SUV답게 운전석 또한 여유롭습니다.
성인 남성이 앉아도 주먹 여러 개가 들어갈 만큼 넉넉한 헤드룸이 인상적입니다. EV9의 2열은 4가지 시트를 취사 선택할 수가 있어 이동과 충전, 휴식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풀한 주행 능력은 운전하는 재미를 줍니다. EV9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전동화 차량 중 최초로 4세대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엑셀을 강하게 밟으면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 만큼 빠르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아는 올 하반기 유럽향 EV9을 출시해 유럽 시장에서의 전동화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 IPCC가 올해 6차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의 기후행동이 다가올 수천 년을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지금보다 더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터전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딜로이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경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딜로이트의 순환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이 딜로이트가 제시한 순환경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딜로이트는 작년에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이런 기후변화를 딱 계속 방치한다면 세계 경제는 2070년까지 50년 동안 178조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에 탄소 중립 체제로 전환한다면 43조 달러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었죠. 예. 이들은 기후변화의 심화를 막는 대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전 지구적으로 소비 수요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 세 번째,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자원과 원재료를 줄이는 노력입니다. 자, 그러나 수요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저성장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죠. 그래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 또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가지고는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딜로이트는 세 번째 방안이죠.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과 원재료를 줄이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고 즉각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솔루션을 또한 다양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순환경제를 도입을 해서 기후변화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또 특히 유럽연합이 순환경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육성하면서 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순환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딜로이트와 비영리 단체죠. 서클 이코노미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3년의 순환성 지수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것은 매년 지구에서 추출되어 사용되는 천연자원 1,000억 톤 중에 7.2%만이 지구의 경제활동에 재활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인류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환성 지수를 17%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각종 환경 관련 이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경제라든가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순환경제 역시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순환경제 시장은 2020년에 약 3,380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에 약 7,12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기존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은 물론이고 최근 한국 정부 역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2022년 12월 28일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네, 그렇다면 기업들이 순환경제를 도입할 경우에 이 기업 성장 동력 확보와 가치 상승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첫째로는 원재료의 재사용이라든가 혹은 재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있는데요. 제품이 수명을 다해서 폐제품이 되고 나면은 이를 회수해서 분해 동일한 제품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도입을 해서 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 원재료 재활용 및 비용 절감은 특히 원재료 수입의 비중이 높은 주요 한국 기업들에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뉴 노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언제든 붕괴 또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환 경제를 통한 원재료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은 기업들에게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단순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측면만 아니라 이 제품의 다각화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순환 경제 도입이라든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케이스 중에 푸드 업사이클링이 있는데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식품 혹은 식품 원료를 재생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비 맥주는 맥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주박을 살균 건조한 뒤에 분쇄해서 만든 가루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바 또 쉐이크 등의 식품을 생산하는 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CJ제일제당은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과 합작 범위를 설립을 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폐기된 다음에 미생물과 결합돼서 단기간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네.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2025년에 약 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이죠. 또한 순환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되어 있는데요. 딜레이트가 제시하는 순환 고객 경험 용어는 순환 경제와 고객 경험이 접목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는 고객들이 사용하던 중고 가구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요. 고객들은 자신이 판매한 중고 가구의 상태에 따라서 제품 원가에서 30에서 한 50%에 달하는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백 프로그램으로 수거된 중고 가구들은 분해되고 재조립되고 재가공되어서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되거나 또는 수리 작업을 거쳐서 기부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마케팅은 고객들에게 친환경적 행동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순환 경제는 미래 기업 전략의 한 축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인 순환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는 오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여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액이 5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를 갈아탄 고객이 절감한 총 연간 이자 규모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9억 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파리를 찾은 한국재계 총수를 만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를 포함한 한국 대기업 CEO 8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아직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을 비롯해 비는 저녁부터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 대기가 불안정해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큰 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모레부터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18도로 시작해 낮 기온 2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18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 2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으로도 약간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주말 제주도에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